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기능 하나가 더 필요하죠. 바로 돈 리턴해주는 플러시 버튼에 대한 기능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앞서서의 예제대로 버튼 3번을 누르면 그냥 콜라가 돈에 상관없이 콜라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코드가 틀린 거 찾으실 수 있겠고요. 이제 반환 버튼을 누르면은 무조건 돈은 0으로 바뀌면서 내부에 있는 돈은 0이 되고 바깥으로 돈이 얼마가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환 버튼을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이퀄 표시가 없어서 900원 이상이면 이라는 표현으로 버그를 수정을 했고요. 자, 이 반환 버튼을 한번 설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환 버튼은 플러시라는 키워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시가 들어오면은 얼마의 돈이 플러시가 됐다, 바깥으로 리턴이 됐다, 현재 자판기 안에 있는 돈이 화면에 얼마가 배출이 됐습니다 라고 찍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돈의 양은 0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판기에다가 다시 돈이 현재 빵원이다 라고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시의 기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잔돈이 여러분들이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 100원짜리 몇 개 있고 500원짜리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집어넣은 돈을 그대로 배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잔돈 기능은 사용자가 집어넣은 거를 1700원을 넣으면 그대로 1700원을 빼주면 되겠는데 여기서 900원을 빼게 되면 콜라를 하나 뽑고 나면 1200원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가 되겠죠. 이 녀석들이 추가가 되면 스테이트 차원이 대폭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숙제로 더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러시 기능은 만들기가 뭐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한번 플러시 기능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면요. 간단하니까 그냥 동영상으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900원을 넣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수정이 됐죠. 900원 넣자마자 이제 콜라 쪽에 불이 누름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역시 지금도 900원보다 작으면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걸 안 넣었기 때문에 콜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반환 버튼 5,000원 넣고 5,000원 더 투입했고요. 돈이 1,300원, 3,700원이 됐고요. 여기서 반환을 했더니 플러시 3,700원이 반환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반환 쪽은 크게 무리가 없고 900원보다 커지면은 누름 버튼이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콜라를 뽑고 0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름이라는 게 계속해서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돈이 900원보다 작으면은 누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표시, 널 표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지파 표시에서 이런 것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널 코드, 스트링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에 뭐 누름 하면은 누름이라고 찍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걸 넣어 주시면 따옴표 하나, 따옴표 2개, 그리고 요 사이의 내용인데 아무 내용 넣지 않고 써 주시면은 요 부분이 이와 같이 빈 형태로 버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조건이 많네, 이 품은 여기저기 써야겠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겁니다. 그래서 L3 V2의 경우에는 반환 버튼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L3 V2부터 조금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2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을 했고요. 다음에 여전히
온 웹에 버튼 3가 들어왔을 때 뭔가 문제가 있고 플러시 키를 눌렀을 때는 돈이 리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1 예제는 버튼 누르면 배출하는 간단한 테스트 코드, V2는 반환키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고요.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죠. 매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V3하고 V4 예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초기에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러니까 콜라나 사발면이 몇 개가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아이템 3에다 이제 5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초기에 콜라는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넘버를 보통 이렇게 샵으로 쓰는데 5개가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이 5개가 배출이 되고 나면 콜라 5개가 사용자가 뽑아내고 나면 매진, 솔드 아웃이라고 하는 형태가 화면에 떠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좀 수정을 해봅니다. 여전히 아직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는 900원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아이템 3번이 배출이 됐으니까 아웃풋을 하게 되면 아이템 3번을 하나 개수를 줄여주도록 코드를 짜서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좀 힌트를 드린다면 900원보다 큰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900원보다 큰데 아이템 3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지금 배출할 콜라가 내부에 있다면은 버튼에는 누름이라고 아까 같이 찍히겠지만, 아이템 3가 이제 개수가 0개 미만이 되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0 이하가 되면 매진이라고 화면에 떠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3, V3는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돈을 안 넣어도 돈 넣는 건 사실 코인 1000원 이렇게 넣었고요. 1000원짜리 하나를 넣어서 1000원을 시켰고요. 자, 이제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1000원이 들어오니까 콜라를 배출할 수가 있어서 누름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줍니다. 공략. 콜라가 하나 나왔고요. 100원 남았으면 누름 버튼이 이제 지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버그는 수정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V3에서 콜라가 지금 하나 오른쪽에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때 L3, V3에 W 안에 접근을 하시면 W가 바로 버추얼 머신, 밴딩 머신 VM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이템 3가 얼마인지 보시면 됩니다. 4개가 됐죠. 이제 지금 코드가 지금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름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콜라가 나옵니다. 그럼 아이템 3는 개수가 3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면 콜라가 또 하나 나왔고요. 아이템 3는 2개. 한 번 더 누르고 아이템 3는 1개가 되고요. 이제 배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매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콜라가 나와버렸고요. 0개인데 누름 버튼이 매진으로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코드가 지금 또 틀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500원, 5,000원 이렇게 팅 하고 넣으면 매진이 안 나오네. 이 부분에 뭔가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실 겁니다. 체크 루틴은 뭔가가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뭔가가 여러분들이 틀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뭔가 고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체크 루틴은 현재 어디 있냐면 모듈에 위치하고 있어요. L3, V3에 보시면은 체크 루틴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게 아니라 돈을 넣거나 빼거나 코인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마다 버튼을 누르거나 내가 요 코드들을 뭔가 수정을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요 위치에서는 모듈에 있는 상태로서는 사용이 어렵겠고 코드의 위치를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L3, V4 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EX의 ARP의 L3V4 예제로 가보시면은 내용이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격도 초기값, 초기값 프라이스는 여기에다 만들었고요. 개수는 수량을 여기에 리셋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수량을 리셋해서 5개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0을 넣어서 현재의 돈은 빵원이구나 이렇게 만들게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수정을 안 했고 여러분들이 고치도록 제가 내비뒀고요. 이 체크라고 하는 게 클래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돈이 프라이스 가격보다 높으면 누름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매진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이 콜라를 뽑고 나서는 왜 매진으로 바뀌지 않는가?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죠. 버튼 3가 눌렸을 때입니다. 버튼 3가 누르면 아이템의 개수를 빼기 해서 점점 줄어드는데 요 다음에 체크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 부분에서 남아있는 돈과 가격을 비교해서 바로 요 부분에 체크를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 여기 밑에 모듈 쪽에 체크가 있으면 안 돼서 내가 처음에 구조를 잘못 잡았구나. 클래스 안에서 불러볼 수 있도록 체크 루틴은 클래스 안에다 넣어야겠다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넣게 되면 아이템 개수가 0개가 되면 체크 루틴이 동작을 해서 남아있는 돈과 프라이스에 비교를 한 다음에 누름이 될지 매진이 될지 결정할 수 있겠죠. L3V4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L3V4의 코인 5,000원 넣을게요. 5,000원 넣고요.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 이 부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체크 루틴을 W에 체크를 호출했는데 여기 셀프가 빠졌죠. 여기 이 부분 클래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셀프 넣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다시 올려놔야겠네. 5,000원을 넣고요. 누름 버튼이 켜졌고 돈을 뺐습니다. 콜라 하나 나왔고요. 2개 나왔고 3개 나왔고 4개 나왔고 5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눌렀더니 뭐야, 왜 콜라는 계속 나오고 매진이 뜨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이유를 여기 제가 잘못 쳐놨죠. 셀프의 체크 대문자로 바꿔놨습니다. 잘못 넣었네요. 5,000원 넣고 하나, 둘, 셋, 넷, 5 콜라 5개가 나갔고 여전히 매진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 첫 번째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규칙이 돈이 현재 빵원이면 이 루틴이 동작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프라이스 3 900원보다 클 때만 매진이라고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보시면요, 5,000원 넣었을 때는 매진이란 버튼이 동작을 안 하는데 10,000원을 넣어볼게요. 10,000원을 넣고 나서 누름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래도 동작을 안 하고 있네. 아까 제가 코드 옮기다가 실수했네요. 프린트 3가 날라갔네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넣겠습니다.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돈을 10,000원을 넣고요. 자, 누름 버튼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부분에 코드가 틀려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그냥 멈춘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매진이라고 떴죠. 그래서 이 체크 루틴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돈이 액수가 얼마가 남았든 간에 이 부분이 제대로 떠야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반환을 해서 빼놓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경우에 룰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번에 5,000원을 넣고요.
5개를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보시면 아까는 매진이 떴는데 지금 돈이 500원이잖아요. 남아있는 돈이 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작을 안 한 겁니다. 체크 루틴이 체크를 실행을 시키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돈이 900원보다 클 때만 누름이냐 매진을 골랐기 때문에 규칙들이 서로 안 맞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이 안 짜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여러분들이 수정을 전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숙제는 제가 구조는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직을 잘 집어넣으셔서 동작을 제대로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워크 15번은 여러분들한테는 드리지 않고 저 혼자 이제 만들어 놓을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100원을 넣었습니다. 100원이 올라갔고요. 또 100원을 넣었습니다. 1000원을 넣었어요. 1100원이 됐고요. 1100원이 되니까 900원이 불이 켜졌습니다. 또 100원을 더 넣었더니 1200원이 돼서 두 개가 켜졌고요. 지금 콜라 버튼을 누르니까 콜라가 하나 나오고 돈은 300원 남고 누른 버튼 없어졌죠. 이 모든 과정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셔야 되겠습니다. 1400원이니까 김치 사발면 콜라 핫식스가 다 불이 들어가고요. 돈을 많이 넣으면 1500원이 됐을 때는 불이 다 들어오죠. 계속해서 빼고요. 콜라가 지금 5개가 나왔기 때문에 매진 불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매진입니다. 버튼 3 계속 눌러도 안 나오고 있고요. 자, 돈을 더 넣습니다. 1000원 넣고 핫식스를 뽑아냈고요. 돈 더 넣고 핫식스 계속 뺍니다. 1000원 넣고 여기 제가 키 잘못 쳤네요. 1000원을 넣고 핫식스를 또 뽑아내니까 핫식스 이제 한 개 남았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또 핫식스를 뽑아내니까 이제 매진이라고 뜨죠. 이렇게 코드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장면들이 펼쳐져 있죠. 콜라하고 핫식스를 누군가가 다 뽑아갔다면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매진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실질적인 실제에 있는 자판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룰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자판기를 완성을 하는 것이 15번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부분은 아마 이 자동 판매기 자판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자판기 예제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룰과 룰이 부딪힌다라는 개념 때문에 한 번씩들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아마 구조를 잘 만드시면은 그냥 쉽게 좀 풀릴 수도 있는데 구조를 이제 좀 이상하게 만들면은 자신이 짜놓은 로지가 안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15번까지 잘 되고 나면 다른 거를 한번 여기서 더 추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동전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일 때 잔돈 거슬러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원래 이 문제는 이번 챕터에서 다룰 예정이 아니었는데 애매하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급하게 저도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돈 문제는요 굉장히 조금 복잡합니다. 앞에서 그 누름이나 누름 버튼 매진 이런 기능이 표기되는 것보다도 잔돈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일단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자판기 안에 500원짜리 2개를 넣었어요.
500원짜리 두 개를 넣으면은 500원짜리가 두 개가 이 안에 있을 거고요. 내가 여기서 900원짜리 콜라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돈 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 100원짜리가 없으면 100원짜리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콜라를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매진이 아니라 잔돈 없음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 버튼에 찍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이거를 안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 잔돈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19번째 주제로서 추가해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사실 갖고 있어요. 바로 그 옵티말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속적이지가 않고요, 불연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넣지 10원짜리를 넣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판기 내에는 동전 사용자가 집어넣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들 안에서 합당한 잔돈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10원 단위, 1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앞서의 예제는 1원까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1원 단위로 리턴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부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들만 있는 경우에는 내가 500원짜리 두 개 넣고서 콜라를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안에 100원짜리가 없으면요. 이 부분은 되게 복잡해가지고 제가 원래 안 다루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예제를 제가 하나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서 수정하셔가지고 자판기를 최종적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크 체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 체크 체인지라는 함수는요, 내부적으로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잔돈을 통해서 제대로 리턴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잔돈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변수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이제는 돈을 코인 해가지고 원 단위로 1원까지 1234원 이렇게 넣을 수 없게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코인 100원, 100원을 넣으면 내부에 코인 100원 이 개수가 한 개가 들어갑니다. 100원짜리 하나가 증가되고요. 코인 500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코인 500이 500원짜리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고 1000원짜리를 넣으면은 1000원짜리가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이 1000원짜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 잔돈을 계산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그래도 전체에 넣을 수 있는 돈들이 100원, 500원, 1000원 세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2000원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리턴을 해서 플러시에서 2000원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돈의 역할은 못하지만 집어넣은 돈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코인 1000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체크 체인지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내부에 1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하나 있는 상태일 때 200원을 리턴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내부에서 뭔가 계산을 해서 1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200원 리턴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900원을 리턴할 수 있는가 하면은 100원, 500원짜리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3개밖에 없으니까 총 리턴할 수 있는 건 8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폴스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400원을 리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서로 시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니까 500원 주고 100원 받으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100원짜리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때의 결과는 폴스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준 함수입니다. 이 체크 체인지를 때문에 이 함수의 기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 함수를 직접 만들려고 하려다가 그냥 제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변수가 3개가 더 추가가 됐죠. 여기 보시면 100원짜리 개수, 500원짜리 개수, 1000원짜리 개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자판기 VM은 아이템, 콜라 사이다, 콜라 핫식스, 육개장, 김치사발면, 그 다음에 돈, 기존에 5개에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의 개수를 뜻하는 3개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무려 8차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8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골치 아픈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트루 폴스로만 되어 있어도 2의 8승 얼마예요? 256개의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의 숫자는 전부 다 10진법으로, 10진법이 아니라 뭐예요? 정수로 되어 있죠. 얘들이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템의 개수가 10개만, 0에서 9개만 되더라도 10의 자릿수 한 자리가 나타나고요. 0에서부터 9, 그 다음에 얘도 0에서 9에서 10의 8승 단위가 되는 거고요.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나 아이템의 개수는 실제 10개가 넘어가죠. 돈의 경우에도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10의 8승보다 훨씬 큰 경우의 수를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전의 개수도 뭐 10개 이상 내부에 있을 수 있죠.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각각의 숫자가 최대한 100이 된다면 100의 8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양하더라도 이 경우의 수가 뭐 전체 그렇게 이 문제를 이 정도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을 지금부터 룰이 간단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멘전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때 각각의 경우가 뭐 0에서부터 99까지의 숫자가 되더라도 100의 8승 이게 이렇게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능한 사례들을 보겠지만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독립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지 얘네들이 서로 꼬여 있어서 육개장과 콜라의 관계를 따져야 된다면 정말로 각각의 경우가 100가지 경우라면 100의 8승을 다 따져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룰들을 이용을 하셔서 이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의 체크 체인지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체크 체인지 함수는요, 내부에 있는 동전의 개수, 1000원짜리의 개수를 먼저 지역 변수로 가져와서 C1000, C500, C100으로 표현합니다. 얘네들은 개수입니다. 돈의 총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5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한 다음에 주어진 액수, n만큼을 반환할 수 있는가, 잔돈이 n이라고 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돈들을 가지고 반환할 수 있는가를 따져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1000원짜리 오더가 큰 것들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의 개수가 0개보다 크다면 1000원짜리가 없으면은 이게 곧바로 else문으로 브레이크해서 Y문을 탈출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일단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잔돈에서 1000원을 뺀 것이 0보다 큰가? 내가 1200원을 반환해야 된다면 1000원을 빼서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원만 있는지 100원짜리 루틴에서 계산하고 여기 500원짜리에서 계산하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돈부터 먼저 뺍니다. 2300원을 반환해야 된다면 그때 n 빼기 1000원, 2300 빼기 1000원을 해서 1000원짜리가 일단 있는지, 그래서 1000원짜리가 지금 있잖아요. C1000이 0보다 크니까 얘를 빼서 일단 0이 된다면 0보다 크다면 2300원에서 1000원 빼니까 1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000원을 빼서 1300원이 되고요. 그러면 1000원짜리의 개수를 하나를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루프가 돌아가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1300원이 되겠죠.
1300원 빼기 1000원 해서 그게 0보다 크고, 현재 개수가 1000원짜리가 개수가 있다면, 그러면 다시 1000원을 빼고 1000원짜리의 개수를 줄입니다. 그럼 이제 300원 남아있겠고요. C1000이 여전히 개수가 존재해서 1000원짜리가 남아있는데 300원 빼기 1000원을 하게 되면 어라? 300원 빼기 1000원은 0보다 크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엘스문이 들어가서 1000원짜리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이제 300원을 가지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300원 빼기 500이 0보다 크냐? 500을 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죠. 브레이크해서 500원짜리 루틴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 100원짜리가 충분히 있느냐? 그리고 300원에서 100원을 뺄 수 있느냐? 뺄 수 있어서 빼고 만약 안 되면 이 바깥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2,300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1000원짜리 2개를 빼가지고 300원 남기고 100원짜리 3개를 빼가지고 빵원이 되면 n이 0원이 된다면 이거는 가능하다. true를 리턴을 하고요. n이 0보다 큰 값이 남게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false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의 개수를 가지고 n이라고 하는 거, 잔돈을 만들 수가 있는지 체크하는 루틴, 그 기능이 바로 체크 체인지 루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가지고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돈을 실제로 얼마만큼을 빼낼지 또 같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코드로 간단하게 짜놓긴 했지만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이런 단위가 아니라 100원, 500, 1000원이라고 하는 코인의 개수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게 연속성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연속이 아닌 문제가 되겠고요. 연속인 문제들의 경우에는 2,300원 리턴해 했는데 이런 단위면은 뭐가 됐던 내부에 이런 짜리가 2,300개 이상만 있다면 리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린 여태까지 문제를 그렇게 풀어왔지만 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등장을 한 다음부터는 문제 자체가 불연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바로 연속이 아닌 불연속 최적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자체가 불연속일 때에는 최적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최적화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들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잔돈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최적화해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뭐 해외여행이나 딴 데 나가보시면 돈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지막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잔돈들만 가지고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체크를 하죠. 왜냐하면 잔돈을 다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거슬러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내가 잔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 잔돈을 많이 써서 내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반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돈을 좀 내비두고 큰 돈 위주로 거슬러 주고 잔돈을 아껴두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런 어떤 서로 뒤바뀐 전략 때문에 이 체크 체인지에서는 큰 돈부터 리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돈 위주로 먼저 체크하고 잔돈을 최대한 내부에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서로 상반된 전략의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 문제가 참 애매한 것이 바로 예를 들면 2,300원을 만들기 위해서 2.3 곱하기 1,000원이라는 형태를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1,000원짜리를 2.3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1,000원짜리는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정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로서 모든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무슨 카톡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돈이라는 것들이 거래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많이 장려하는 거죠. 그러면 숫자 전산환으로 되어 있는 전산환의
개념으로서 마지막에 취급하면 되니까 돈을 안 찍어도 되고 돈들이 실제 재화들이 굴러다니지 않게 해도 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계산을 할 때 가끔 헷갈리는 거, 이 이유는 바로 불연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위로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만원짜리를 가지고 잔돈을 처리하고 잔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주머니에 있는 지폐들을 이용한 최적화된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귀찮을 때에는 그냥 큰 돈 내놓으면 주머니가 무거워지는 대신에 계산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인티저 위주의 최적화, 정수 최적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수를 최적화하는 것 대비 정수 최적화가 굉장히 문제가 지저분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라고 하는 녀석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라고 하는 디스크리트, 컨티뉴스의 반대는 뭐 디스컨티뉴스도 있겠지만 디스크리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산화. 여러분들이 이산화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걸 딱딱 잘라갖고 퀀타이즈 한다라고도 부르고요.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도 부릅니다. 이 이산화, 양자화 하는 것들이 대부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판기 예제에서는 이 체크 체인지라고 하는 기능,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체크 체인지는 내가 잔돈 없음이라는 것을 표기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계산된 형태대로 돈을 배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남아있는 셀프 코인 1000, 500, 100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루틴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고 내부에는 얼마만큼의 동전들이 남아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마지막 예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공되지 않고 L3V6라고 하는 L3V6에는 이 체크 체인지에 대한 코드들이 남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이 마지막, 아마 여태까지 나온 숙제 중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잔돈 계산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퀀스하고 룰들을 조합해서 뭔가 지능형,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드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별거 아닌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제 어떤 계산들인데 이 계산과 오퍼레이션들이 일어나면 관념이라고 하는 컨셉들이 형이상학적으로 뭔가 다른 기능을 하는 거죠. 사실 로봇의 페퍼 예제에서도 로봇은 허리 관절을 60도로 구부렸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인사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60도 움직인 것과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인사를 했다라고 느끼는 것. 왜냐하면 이게 관절이 만약에 팔이었다면, 엘보우 팔꿈치를 60도 구부렸다면 사람들은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허리가 60도 구부러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이걸 인사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지능형 로봇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들이고요. 실제 데이터의 흐름과 다르게 사람들은 그걸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과 숫자들이 움직여 다니지만 이 안에서는 사실상은 그림으로 제가 이걸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 콜라나 하식스를 주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 전체는 자판기하고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몇 개 더 들어가야 되는 거는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이 들어오면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로 구별하기 위해서 얘가 땡그른 하고서 어딘가에 지그에 고정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리 센서를 이용을 해서 거리가 이 정도 사이즈에 있으면 500원짜리, 거리가 이 정도 사이즈에 있으면 100원짜리, 이렇게 구별해내는 기능을
추가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거리 센서들 많이 활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 센서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동전의 무게 때문에 가벼운 거는 중간에 걸리도록 만들고 땡그릇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동전을 넣으면 동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굴러서 여기까지 오는 반면 가벼운 걸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탁 하고 더 이상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자판기는 동전과 아닌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1,000원짜리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1,000원짜리도 별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지폐가 있으면 이 부분에 센서를 촘촘히 한 10대 개를 넣고요. 여기에서 광을 쏜 다음에 그 광이 리턴되는 걸 잽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는 이 밑으로 천천히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패턴들을 여기에 있는 센서 10대 개가 읽어가지고 1,000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뺀다면 L3 V6 앤서 부분에 있는 예제는 완벽하게 자판기의 기능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 예제 보시고요. 이 부분은 숙제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그 함수입니다. 코인 100이라는 걸 치게 되면요. 지금 현재 내부에 있는 값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인 100이 몇 개가 있는지 다 000인 상태이고요. 아무것도 이 안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이렇게 리스트 표현해서 나중에 보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 0개, 500원짜리 0개인 상태이고요. 자, 이제 돈을 넣어보겠습니다. 코인 100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100원이 올라가고요. 또 코인 500이라는 함수를 넣으면 내부적으로 6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0원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콜라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1100원을 넣고는 200원을 리턴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잔돈 없습니다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돈 1400원일 때는 이제 잔돈들이 있기 때문에 콜라를 리턴할 수가 있어서 잔돈 리턴할 수 있어서 누름 표시들이 나오는 거고요. 1000원인 상태에서 현재 내부에는 얼마가 있는지 보시면요. 1500원 지금 얼마 있냐면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4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원을 리턴할 수 있죠. 1500원인데 마지막 예제 지금 보시면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값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W 안에 있는 코인 100과 500을 값을 봤더니 각각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제에서 보시면 1500원이 있는 상태에서 900원짜리 콜라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500원 갖고 체크 체인지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900원짜리 뽑게 되면 600원을 리턴해야 되니까 50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리턴할 수 있어서 여기에 누름이라고 아까 찍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 예제의 마지막은 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체크 체인지 함수를 잘 응용하시면은 완벽한 자판기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이 자판기 예제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베이터보다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숙제 여기서는 큰 것들만 지금 3개가 나가고요. 한번 꼼꼼히 집에서들 체크 체인지 함수를 뜯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판기를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